GTX 강남 직결을 요구하는 김포 주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항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김포시청에는 근조 화환까지 가져다 놓고 지역행정과 정치권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영종 청라 주민들도 GTX-D 노선 반영을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때까지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천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었습니다. 부평구의 경우 지난 3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열린광장이 3일 부천 공공주택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부천 지역 아파트 경비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공개 이후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국회 앞에서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노하던 시민들은 항의 시위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TX 원안으로 강남 직결 완성하라! 두 번의 공청회 이후 김포와 검단 주민들은 국회 앞에 섰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에 반발했습니다. 서부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도 했습니다. 김포와 부천 앞자리를 딴 김부선 대신 서울을 통과하는 노선이 필요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국가지정 신도시 중 서울로 관통하는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곳이 김포 검단입니다.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응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주민들의 입장에 섰습니다. 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 6월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포를 출발해 부천, 강남, 하남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김포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분노를 앞장서서 해소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발표까지 저희들이 우리 김포의 시민연대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온라인을 뒤덮었던 분노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말 아침 김포시청에는 근조 화환이 세워졌습니다. 인근 주차장에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름 대신 서로의 온라인 별칭을 부르며 저마다 차량에 현수막을 나눠 붙입니다. GTX-D 강남 직결, 5호선 김포 연장.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차량들이 도로 곳곳을 누비며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GTX-D는 김부선으로, 그리고 5호선 연장은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실망감이 지금 분노로 바뀌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이번 6월에 확정고시 때 GTX-D는 어쨌든 강남 직결로, 그리고 5호선 연장은 반드시 그 확정을 시켜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출직 공무원분들 3분들은 직을 걸고 꼭 이거를 관철시켜 주시고. 수요 예측의 실패에 혼잡률이 극에 달하는 도시철도 대신 광역철도에 기대를 걸었던 서부권 2기 신도시 주민들. 반쪽짜리 광역교통 대책에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시의회가 29일 GTX-D 강남 직결 및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추진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1인 시위를 진행한 오강현 김포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토부 항의 시위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16일 김포시의회 교통문제연구 모임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이어서 29일에는 더 많은 의원들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강남 직결 및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김포 한강선 추진을 촉구하면서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이날 국토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찾아서 GTX-D 원안건설과 김포 한강선 김포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먼저 출근 중이던 국토부 직원들 향해서 GTX-D 김포 강남 직결 원안대로 김포 한강선 김포 연장이라는 문구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서 지역사회에 절실함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토부와 대광위를 방문해서 지난 20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김포 부천선에 대한 강력히 유감 입장을 전달했고요. 우리시가 제안한 GTX-D와 김포 한강선 원안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김포시 의원들이 국토부에 전달한 호소문,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호소문에서 김포와 하남을 잇는 경기도 제한 GTX-D 노선의 BC 값이 1.02로 우수하게 나왔음에도 김포 부천선으로 축소된 점과 김포 한강선이 언급조차 없는 것은 정치적인 지역 차별이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는 김포 시민은 출퇴근 혼잡률 285%에 달하는 김포 도시철도에서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6월 발표를 앞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는 반드시 반영돼야 하고 이를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셔야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용산에도 방문해서 시위를 이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 29일 진행된 공청회에서도 이전과 달라진 내용은 없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지난 22일 국토부 공청회가 있었고 이번 대광위 공청회에서도 철도와 관련된 용역 결과 내용이 있기에 기대를 했는데 앞선 공청회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나와서 기대를 했던 시민들과 함께 큰 실망을 했습니다. 패널들의 발언 내용에는 GTX-D의 김포 부천까지의 노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지만 문제에 대한 것을 용역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는 모순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입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제시도 없었고요. 결과만을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이 떨어진 공청회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김포 시민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6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한마디로 우리가 요구한 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최종안을 갖고 해당 지역의 지자체 입장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또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획안 확정과 고시 과정이 6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출퇴근 시 골드라인은 혼잡률 285%입니다. 그리고 한강로와 486도의 정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의 유입은 그 속도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곧 50만 대도시가 됩니다. 김포시는 정말로 간절합니다. 주말에는 촛불 시위를 비롯해서 드라이브 시위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서명 작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김포시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원안 관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강현 김포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D 노선을 김포 장기동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그간 인천공항행 노선을 주장해온 인천 서부 지역 주민들은 노선 반영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과 청라 지역 주민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요. 이 시간에는 인천 청라 지역 주민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노형돈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나온 GTX-D 노선안 보고 주민들이 지금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안에 강남과 직결되는 인천공항행 GTX-D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천 패싱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6월에 있을 최종 발표에 인천공항행 GTX-D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본계획 반영이 어렵다면 추가 검토 노선으로라도 반영해서 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공항행 노선의 경우 이번 공청회에서 기존에 있던 공항철도들을 고속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잖아요. 그럼에도 주민들께서는 인천공항행 GTX-D 노선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항철도는 일단은 대부분의 노선이 지상 또는 해상으로 다니거든요. 특히 이 영종도부터 시작해서 이 육지로 건너갈 때에는 다리를 이용해서 해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씨가 안 좋거나 폭우 또 그 태풍 이런 것들이 온다면은 이 감속 운행이나 운행을 중단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속화만으로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경제권에 있는 시민들이 GTX-D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이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 국가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철도망 확충을 재정 측면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요. 인천공항행 GTX-D는 이 현재 지상 또는 해상으로 다니는 이 공항철도의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주택 수요까지도 분산시킬 수 있는 탁월한 방안입니다. 또 인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을 서울 남부권과 연결시키게 되면서 영종, 청라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한 2달여 시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인천공항의 노선 반영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정부와 정치권의 인천 패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있고요. 또 영종, 청라, 루원시티, 계양 지역 일대에 현수막을 대거 걸고 주민들의 강한 메시지를 표출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과 온 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관계기관과 정치권에 인천공항행 GTX-D 노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형돈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한동안 상승하던 인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인천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구의 경우 지난 3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서울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에 더해 GTX B노선 통과 소식 등으로 활기를 띠던 인천 부평구 부동산 시장. 이후 6.17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잠시 주춤했던 부평구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부평구 아파트 거래량은 2,204건, 1,000여 건을 기록했던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풍선 효과 등으로 한 달에 2,400여 건이 거래됐던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해 4월까지 부평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5.77%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4.24%를 웃돌았습니다. 지역 부동산에서는 매물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화가 와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지금은 매물도 없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에 1억에 살 수 있었던 거라면 지금은 2억을 줘야 살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초 4억 중반 가격에 거래되던 부평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4억 9,500만 원과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그간 저평가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과 개발 계획 등이 남아있는 만큼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개발 호재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또 자리를 하고 있고, 걸음걸이는 좀 느려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됐고 또 이제 호재가 지금 알만한 호재다 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계획과 함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인천 부평 부동산 시장에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새벽 시간대 몰래 영업을 하던 부천의 한 유흥시설이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천시와 원미경찰서는 최근 지난 2일 새벽 0시 40분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천 상동의 모 홀덤펍 업주 A씨와 손님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업주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이용객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지역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홀덤펍 등 모두 6개 유흥시설은 지난달 12일부터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부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비롯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는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개인별 주민세 12,500원을 면제하고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30% 이상 내린 임대인에게는 7월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합니다. 또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일시 폐쇄된 업장의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부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도 지방세 1억 5천여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개인이 쉽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키트의 유통을 허용했는데요.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 대응 측면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자가진단 키트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활용 방안 검토 과정에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백광근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자가진단 키트는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어 방역 체계에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자치경찰위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병룩 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추진단장 등 7명을 자치경찰위원으로 결정했는데요. 구성 인사에 대해 5월 초까지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5월 17일 인천시 자치경찰 출범에 맞춰 위원들을 임명할 방침입니다. 고창식 인천시 자치경찰 운영과장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보다 강화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3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인천시는 연내 지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와 옐로 카펫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인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 속도 하향을 검토 중인데요.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 교통안전 심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스쿨존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일선에 당부했습니다. 이달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부천에서 안전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부천시는 3일 부천지역 경찰서 등과 함께 상동역, 부천역 등 도심 6곳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수칙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13일부터는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소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천 취약계층에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천시는 3일 지역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반면 긴급복지 대상자와 고용안전지원금 등의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지 아나운서 캠핑 좋아하시나요? 자연 만끽할 수 있어서 주말에 가끔 가는데요. 또 요즘에 날이 워낙 좋아서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캠핑 가실 때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 게요. 아직 밤에 좀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 텐트나 차 안에서 난방을 켜놓고 자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히터를 켜놓거나 화로를 피워놓고 있으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터운 침낭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